자, 검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학기 수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미리 배부 받은 프린트 가지고 수업 진행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됐어요. 첫 번째로 자, 점을 평행이동하는 상황과 두 번째로는 점이 모여있는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두 가지 상황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자, 괄호 1번. 자, 평행이동이란 자, 그럼 무엇이냐? 자, 평행이동의 정의는요. 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또는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자, 다시 말해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을 구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자, 모양은 유지하되 그 도형이 있는 위치만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 A라는 점이 B라는 점으로 자, 평행이동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오른쪽으로는 몇 칸 이동했습니까? 오른쪽으로는 3칸.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는 몇 칸 이동을 했죠? 2칸을 이동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A에서 B로 평행 이동했다고 하는 거는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겨가는 상황을 평행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괄호 2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하고 나서 옮겨진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여기 상황을 보시면요. 자,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 y인데 자, 이 P라는 점이 P-라고 하는 점으로 평행 이동한 상황이고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x, y-예요. 자, 그런데 지금 x축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거죠. 표시를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이렇게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자, 여러분 x-라고 하는 이 좌표는 기존의 x좌표인 x로부터 a만큼 더하면 되는 값이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자, x-는 x에다가 a만큼 더하면 되는 거고요. 자, 평행 이동하고 나서의 좌표 y좌표인 y-는 기존의 y좌표를 기준으로 위로 b만큼 옮겨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y-는 y를 기준으로 b만큼 더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평행 이동한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원래 있던 점의 좌표 x, y를 기준으로 x에는 a만큼, y에는 b만큼 더해주면 된다가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괄호 1번. 자,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했죠. 자, 그러면 원래 x좌표 마이너스 1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고요. 원래 y좌표 5를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움직였으니까 2를 더해주시면 되죠. 자, 따라서 평행 이동한 후에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7이 되겠네요. 자, 같은 원리로 자, 괄호 2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옮겼대요. 자, 그러면 기존의 x좌표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시면 되고 자, 기존의 y좌표 5에다가는 마이너스 6을 더해주시면 되죠. 자, 따라서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자, 점이 평행 이동을 했어. 점이. 자, x, y라고 하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래 좌표를 기준으로 평행 이동한 값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가 점의 평행 이동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점이 아니라, 자, 점이 모여있는 어떤 도형이 일정한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자, 평행 이동하고 나서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탐구하기 전에 조금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메모창을 봐주세요. 자, 우선 우리 자, 예를 들어서 y는 3x다 라고 하는 식. 자, 우리가 보통 이거를 어떻게 표현이 됐다라고 씁니까? 자, 우변이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해서 y는 fx 꼴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y는 3x라고 하는 식에서 y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요. 3x 빼기 y는 0이다 라고 바꿀 수 있고, 자, 이 식을 잘 보면은 좌변이 x랑 y에 관한 식이고 우변은 0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좌변이 x랑 y에 관한 식일 때 fx, y는 0꼴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아, 좌변이 x랑 y가 들어있는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자, 이 도형 어떤 도형이죠, 여러분? 자, 그렇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4라고 하는 값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는 0이 되고, 좌변은 잘 보니까 x와 y에 관한 식, 우변은 다시 0이 됐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도 우리가 이런 식을 fx, y는 0꼴로 표현됐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자, 일단 이런 사실 하나를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자, 여러분 1,3이라고 하는 점이 y는 3x라고 하는 도형 위에 있나요? 자, 이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x 좌표를 x 자리에, y 좌표를 y 자리에 한번 넣어보면, 자, 3은 3 곱하기 1 성립하죠? 자, 다시 말해서 1,3은 y는 3x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한 개만 더 해보죠. 자, 1,2라고 하는 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 위에 있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1을, y에 2를 대입했을 때 좌변이 5가 되니까 성립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x랑 y 자리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위에 1번에서 표현을 하면, 자, 이 원은 5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fx, y는 0꼴의 식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 입장에서 x 자리에 1을, y 자리에 2를 대입해서 0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자, 다시 쓸게요. 자, 이게 지금 성립하기 때문에 1,2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 원 위에 있다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안다 생각하고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상황을 이제 기본으로 하여 뭘 구해 볼 거냐면, 도형이 평행 이동했을 때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F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F' 도형이 된 상황이에요. 자, 상황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단계가 여기 아래 프린트에 나와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를 순서대로 밟아갈 건데요. 자,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 F라고 하는 이 평행 이동하기 전에 도형의 방정식이 있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어떤 도형이든지 식이든지 우변을 0으로 만들면서 모두 이항하면 자, 어떻게 돼요? 좌변이 x랑 y가 들어간 어떤 식이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0이 되는 fx, y는 0꼴로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f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fx, y는 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도 필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F라는 도형이 이동을 한다는 거는 이 도형 위에 수많은 점들이 동시에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도형 F 위의 점을 하나 잡아서 px, y라 두고 p가 평행 이동한 점을 P'라고 두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쌤이 미리 점을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점 있죠? 자, 같이 표시를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점이 P고요. 이 점의 좌표가 x, y인 거고 자, 이 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한 그 이동한 점이 있겠죠. 자, 그 점이 바로 여기 표시된 점이고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좌표는 x-, y-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목적은 뭐예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목적은 이 평행 이동하고 나서의 이 F'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 F'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X랑 Y가 아니라 이 점 X-, Y-가 들어간 이 문자를 사용한 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죠. 자, P랑 P'의 관계를 통해 자, 뭘 알 수 있냐면 자, X-는 자, 우리 앞에서 했죠. X를 기준으로 A만큼만 더하면 되고 Y-는 Y를 기준으로 B만큼만 더하면 된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위의 식을 정리하면 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X랑 Y에 관해 정리를 하면 X는 A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x-a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식도 y에 관해 정리하면 y는 y-b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어떤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다라는 거는 자, 다시 한번 끌어와 보죠.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의 좌표를 x, y에 대입해도 괜찮은 거였죠. 자, 아까 1,2도 x랑 y 자리에 대입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위에 있다는 거는 이 점의 좌표를 x, y 자리에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 보세요. 이 x, y라는 점은 f라고 하는 도형 위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이 점의 좌표를
이 식에, 자, 이 fx, y라는 식에 대입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x, y를 대입을 할 건데 우리 3번에서 x랑 y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적으면, 자, 4번. 자, 도형 f의 방정식이 fx, y는 0이면 x랑 y 자리에 3번식을 대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x 자리에 x-a를, 자, 여기 y 자리에는 y-b를 대입해서 자, 얻은 식이 바로 이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5번에, 자, 5번 중요합니다. 자, 의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 빨간색 네모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이 f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0이라는 식이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x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x-a를 대입을 할 거고, y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y-b를 대입을 해서, 자, 지금 여기 표시한 식은 완전히 새로운 식이에요.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어떤 x, y에 관한 도형의 방정식이 될 건데, 우리가 4번에서 뭘 알아냈냐면, 자, 지금 4번의 식을 보니까 지금 x랑 y 자리에,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x랑 y 자리에 x-랑 y-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말이 뭘 하는 거냐면, 보세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만든 이 새로운 식에 x랑 y 자리에 x-랑 y-가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왜? 4번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자, 결론. x-y-라고 하는 이 점을 방금 선생님이 만든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는 이 x-y-라는 점이 이 식을 가지는 도형 위의 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죠? 자, 정리하면, 자, 5번. 자, 즉 평행 이동한 도형, 자, 평행 이동한 도형 f-, 자, 보세요. 평행 이동한 도형 f- 위의 점은 P-는 어떤 방정식 위의 점이냐면 x 빼기 a, y 빼기 b는 0이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좀 어렵죠? 자, 선생님도 이거를 참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f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넣은 새로운 식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의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아냈냐면, 동그라미 4번에서 알아낸 게 f의 x-a, y-b는 0이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는 걸 알았죠. 자, 그런데 x-y-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식에서, 자, 방금 만들어낸 새로운 식에서 x랑 y 자리에 x-y-를 대입했더니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이 x-y-라고 하는 점은 이 파란색 새로운 식을 가지는 도형 위의 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6번. 자, 따라서 이 f-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넣은 이 새로운 방정식이 바로 평행이동하고 나서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공식의 별표 하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fx, y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새로운 방정식은 이 핑크색이다 라는 거예요. 핑크색.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외웁니까? 자, x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x-a가 들어갔고 y 대신에 y-b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해석에 쓰시면 돼요. x 자리에 x-a 대입, y 자리에 y-b를 대입하면 된다. 자, 지금 조금 문자가 많아서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식만 외워도 문제를 푸는 거에는 지장은 없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와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보죠. 자, 직선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은 0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어때요? 자, 우리 평행이동을 한 도형은 x 자리에 자, 마이너스 2만큼 갔는데 자, 주의해야 할 점이 아까 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더했지만 도형 같은 경우는 a만큼 이동을 했지만 a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기 a가 오는 거야. 부호를 바꿔서 오는 거야. 자,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고요. 자, y 자리에는 y, 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y 대신에 y-3을 그대로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 2x 플러스 5y, 자, 상수항 처리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은 0이 되네요. 자, 따라서 답은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4는 0이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선하고 평행 이동을 한 직선하고 비교를 하면 기울기는 변했나요? 자, 기울기는 변하지 않았죠. 왜? x랑 y 앞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지금 기울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죠. 자, 뭐만 바뀌었어요, 현재? y 절편만 변했죠.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을 구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그대로 있는 위치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유지하지만 y 절편은 변하는 거랍니다. 이건 평행이동의 특성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뒷장으로 넘겨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풀이, 자, 점의 평행이동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어떤 원을 우리가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모양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위치만 바꿔주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었을 텐데 중심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거고요. 자, 반지름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행이동을 했을 때. 자, 당연히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반지름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평행이동하기 전에 중심과 평행이동하고 나서의 중심만 구하면 반지름은 그대로니까 이동하고 나서의
원을 새롭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원의 중심의 변화를 살펴보면 원래의 중심은 0,0이었죠. 자, 그런데 얘가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점의 평행 이동은 그대로 4랑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로 고정입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1이네요. 자, 따라서 평행 이동하고 나서의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4,-1,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이다. 이런 새로운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방금 우리 배웠던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 도형의 평행이동 어때요? x 자리에 x축으로 4만큼 갔을 때는 x 마이너스 4를 대입하기로 했고, y 자리에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부호 바꿔서 y 플러스 2를 대입하기로 했죠. 자, 따라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이동하고 나서의 방정식이 나오고, 이 둘은 어때요? 답이 같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보죠. 자, 원의 식이 주어졌는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다. 자, a,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 원이 있는데, 자, 이 원을, 자, 중심이 있을 거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긴 원의 중심이 0,0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행 이동하기 전에 뭐만 찾으면 될까요? 중심만 찾으면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니까 자, 원을 표준형으로 먼저 변환을 하면요. 자, x는 x끼리 표준형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y는 y끼리 변환하면 y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아닙니까? 자, 그리고 원래 있던 상수 1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을 이항했을 때 4가 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하기 전에 원의 중심의 좌표는 1,-2네요. 자, 그러면 1,-2라고 하는 원의 중심이 평행 이동 후에 0,0으로 옮겨졌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가줘야지만 점의 평행 이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보겠습니다. 자, 표준 문제 6번. 자, 주어진 직선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직선과 일치했다. 자,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0,3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 일단은 이 평행 이동이 도대체 얼마만큼 옮겨지는 평행 이동인지를 구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자, 우리 도형의 평행 이동을 생각하면은, 자, x 자리에 x-2를 대입하고 y 자리에 y-a를 대입한 결과가 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평행 이동 전의 식에 대입을 하면요. x 대신에 x-2를 y 대신에 y-a를 대입을 하면 되고, 자, 정리하면 x 플러스 2y, 자, 마이너스 2a 상수항 마이너스 5는 0이 되네요. 자, 그런데 이게 옮겨지고 나서의 식인데 이 식이 바로 이 직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상수항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이 같다. 따라서 a 얼마입니까? a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0,3이라는 점은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를 생각을 할 건데,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가는 거니까 x좌표는 0에다 2를 더하시면 되고요. y축 방향으로는 a만큼 가는 건데 방금 우리 a가 1이라는 거 구했죠. 자, 그러면 3을 기준으로 1을 더하면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0,3이 이동하는 점의 좌표는 2,4가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더니 이 원과 일치했다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 원을 표준형으로 바꾸면요. x는 x끼리 바꾸면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상수항 제곱. y도 y끼리 표준형 바꾸시면은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상수항 제곱을 빼주시면 되고요. 원래 있던 상수 5 더해주시면 되죠. 자, 정리했더니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상수항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모두 이항해서 정리하면 우변이 8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원을 평행 이동한 결과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의 이동을 살펴보면 평행 이동하기 전의 중심은 마이너스 2,3이었는데 평행 이동하고 나서의 원의 중심은 0,0이라는 거죠. 자, 그 말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겼는데 a가 얼마일 수밖에 없고 2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고, y좌표도 3에서 0으로 바뀌려면 y축 방향 b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자,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자, 즉 원래 반지름을 결정하는 상수 8과 평행 이동하고 나서 반지름을 결정하는 상수 c는 변함없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8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표준 문제 8번. 자, 평행 이동에 의하여 주어진 원과 겹쳐질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평행 이렇게 원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둘은 하나를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 그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의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중심을 맞춰서 이동을 하더라도 겹쳐질 수 없죠. 자, 다시 말해서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다라는 말은 원 입장에서 해석하면 뭐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반지름이 같아야지만 중심을 맞춰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포개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주어진 원과 반지름이 같은 원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자, 여기 나와 있는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요.
자, 그냥 바로 선생님 바꿀게요.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상수항 모두 다 정리해서 이항하면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기역부터 리을까지 반지름이 2인 원을 찾을 건데, 자, 기역은 아니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얼마니까? 루트 2이기 때문에 포기어질 수 없고요. 자, 니은은 중심은 다르지만 반지름만 같으면 얼마든지 평행 이동해서 포기어질 수 있죠. 자, 우변의 숫자가 4기 때문에 니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돼서 포기어질 수 있습니다. 자, 디귿도 자,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자,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9 빼기 4 플러스 9는 0이기 때문에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되어 반지름이 2가 되네요. 자, 그래서 디귿의 원도 주어진 원과 포개어질 수 있는 원이고요. 자, 리을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x-4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플러스 12는 0이죠. 자, 정리하면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5가 되고, 자, 우변의 수가 5라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이기 때문에 포개어질 수 없겠네요. 자,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마지막 13번 발전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이 직선과 접하였다.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원이 있고 뭐 중심이 있겠죠. 자, 이 원을 x축 방향으로만 a만큼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원이 모양은 유지하고 그대로 있는 위치만 바뀌었겠죠. 자, 이렇게 옮겼더니 2x-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접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죠? 0,1이죠.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나서의 중심은 a,1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직선과 접하니까, 자, 우리가 저번에 시험 범위에서 배웠던 게, 자,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걸 그대로 한번 써보죠. 자, 첫 번째. 자, 원의 평행 이동하고 나서의 중심 a,1에서 2x-3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면,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y 앞의 개수 제곱 분의, 자, 중요하죠. 자, 항상 분자에 뭘 씌워라? 절대값 씌우시고요. x 자리에는 x 좌표를, y 자리에는 y 좌표를 넣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정리했더니 루트 13분의 절대값 2a-4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데요. 자, 접하기 때문에 이 d라고 하는 루트 13분의 절대값 2a 빼기 4랑, 자,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요. 자, 원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 루트 13과 같다가 되고, 자, 풀면은요, 절대값 2a 빼기 4는 양변의 루트 13을 곱하면 13. 자, 절대값을 씌워서 13이 되는 경우, 자, 2a 빼기 4는 13이거나, 또는
2a 빼기 4라는 덩어리가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문제를 보면은 양수 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식에서는 음수 a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식에서 양수 a를 구하면 2분의 1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의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자,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는 평행이동한 만큼 그대로 좌표에 더해주면 되고,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이것만 외우세요. x자리에는 x 빼기 a를, y자리에는 y 빼기 b를 대입한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